자, 먼저 내적의 그 정의가 있고 이제 각종 이제 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선생님이 이렇게 벡터라고 쓰면 바로 옆에 괄호를 쓰는 게 아니라 벡터는 이렇게 등호를 써서 뭐 P, Q 이렇게 써요. 그럼 너네가 이 P, Q라는 것만 보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점이 아니라 뭐다? 벡터를 의미한다. 어떤 벡터를 의미하느냐? X축, Y축이 있을 때 X좌표가 P고 Y좌표가 Q인 어떠한 점이 있으면 요 점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은 원점에서 이 점을 향하는 벡터를 벡터 A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벡터 A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3,4 이렇게 나오면 X, Y축이 있을 때 얘가 3이고 얘가 4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벡터 A가 의미하는 건 이 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얘를 향하는 벡터를 의미하는 거다. 벡터야 벡터. 네. 알겠나? 점을 쓸 때는 그럼 참고로 점을 쓸 때는 A라는 점은 P, Q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고 A하고 바로 괄호를 열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게 벡터라는 것 외에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애들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가 가능해. 벡터는 실수배가 가능하니까. 그지? 이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3,4고 벡터 B가 2,-1이면 둘이 더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이 벡터 A-3B도 가능해요. 그러면 벡터 A의 2배 하시고 그 다음에 3배 하시고 그럼 빼면 0,11 이렇게 나오겠지. 어렵지 않죠? 이해가요?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애들만 더하고 빼고 이렇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혹시 모를까봐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아 난 저거 아는데 왜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벡터의 절대값이 오면 이 녀석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벡터 A가 어떻게 나타나? 이거부터 해야 되구나. 벡터 A가 P, Q라고 써지면 벡터 A의 크기는 X 성분 더하기 Y 성분을 제곱해서 루트. 왜 그러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벡터 A의 크기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화살표가 벡터 A라 그랬고 벡터 A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뭐야? 길이지.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길이가 P고 이 길이가 Q니까 이 길이는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루트인 거지. 그래서 성분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낸다. 알았나? 자, 그리고 여기에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까지. 벡터 A가 성분으로 표시를 했을 때 뭐 A1, A2라고 표현할게요. 벡터 B가 B1, B2라고 나타냈을 때 우리가 내적이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공식처럼만 쓸게요. 내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글뱅이. 그러니까 이 내적은 벡터는 곱할 수 없지만 곱하기에 무언가를 대체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벡터 A 내적 벡터 B는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계산을 벡터 A의 내적이라고 합니다. 알겠나? 이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요 내적이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하자면 벡터 A 내적 B는 성분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냥 숫자적으로도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세타는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을 나타내는 건데, 맞아? 성분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크기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요. 선생님 여기 쭉 끌어와서 할게요. 뭐야? 그러면 벡터 A의 크기, 벡터 A가 A1, A2라고 주어지고 벡터 B가 B1, B2라고 주어졌을 때 벡터 A 내적 B는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할 수도 있지만 벡터 A의 크기, 자 X, Y 제곱한 거, 벡터 B의 크기, B1의 제곱, B2의 제곱, 코사인 세타라고도 쓸 수 있겠죠. 왜냐면 이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벡터의 내적은 곱하기를 대체해 나온 대체제지만 이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이 세타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벡터 내적이 두 벡터에 이르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여줄게요. 알겠죠? 왜냐면 벡터 내적의 공식이 두 개가 있기 때문이야. 그 두 개를 성분으로 있을 때, 벡터 A가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는 둘 다 계산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말고 얘네가 다 나왔으니까 여기다 다 대입하면 숫자가 얼마인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 걸 쓸 수 있다. 일단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여기 단원의 핵심은 위치 벡터라는 건데, 그 위치 벡터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앞으로 선생님이 벡터 문제를 풀 때마다 늘 공통의 기준을 정할 건데, 그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문제에 주어 있는, 내가 알아야 하는 점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그 점을 향하는 벡터, 그걸 위치 벡터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여기를 O라고 기준을 정했어요. 근데 요 점이 A고 요 점이 B면 내가 정한 기준에서 O를 향해 가는 벡터가 점 A의 위치 벡터, 내가 정한 기준에서 B를 향하는 벡터가 점 B의 위치 벡터가 됩니다. 알겠나?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기준에서 벡터가 출발하기 때문에 벡터가 뭐 벡터 AB, 벡터 BC, 벡터 C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앞으로는 선생님이 요 앞에 시점이라고 하죠. 벡터의 시점을 일치하면서 기준을 통일시키고 그 통일된 기준에서 다른 점을 향하는 위치 벡터들을 만들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위치 벡터를 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분점, 외분점 너네가 공식을 이미 알고 있거든? 좀 그 뭔지 알지? m 플러스 n분의 그거 있지? 그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O에서 A까지, 그럼 얘가 O가 기준이라면 점 A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지. A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벡터. O에서 B까지 점 B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지. 얘가 있을 때 어떤 선분 AB를, A와 B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야. 그 점을 내가 P라고 한다면 내가 정한 기준은 O에서 P까지가 점 P의 위치 벡터인데, 맞아? 얘가 내분점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분점 공식이 뭐라고?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뒤에 거부터 하죠? 벡터 OB 더하기 N 벡터 OA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내분점 공식이죠? 맞아? 다만 내가 너네한테 부탁을 하는 거, 얘가 내분점 공식을 쓴 거지만 점은 아니야. 왜냐면 얘가 나타나는 거 내가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 지우야? 벡터로 표시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 내분적 공식을 쓰더라도 얘는 뭘 뜻한다? 벡터를 뜻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고 O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 B를 M 대 N으로 자 비율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을 건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 O에서 이 P를 향하는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점이 아니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O에서 얘를 향하는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봐요. 잘 봐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점 P가 있고 여기에 점 Q가 있고 자 여기에 점 M이 있어요. 자 요 녀석이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벡터 P에서 N까지 향하는 벡터는 벡터 P에서 N까지 향하는 벡터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향하는 벡터인데 시작이 누구야? P에서 시작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벡터 PM은 M 플러스 N분의 다 똑같이 P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P M 곱하기 PB N 곱하기 PA 이렇게 되는 거고 Q에서 M을 향하는 벡터 Q에서 M을 향하는 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M 벡터 Q에서 B N 벡터 Q에서 A 이런 식으로 써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시점만 바뀌고 나머지 내분점 공식은 똑같이 외분점도 똑같이 참고로 외분점은 여기 더하기가 빼기로 쓰면 되고 중점은 2분의 2이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무게중심은 3분의 3개의 점을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좀 약간 억지로 입혀주시면 지워도 돼요? 빨리 적어봐요. 여기까지만 입혀주시면 근데 이거 1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근데 수행평가 너무 빨리 보는 거 아니야? 몰라? 다음 주 금요일 확실해? 안 늦춰질까? 수요일 놀러 갔다 오는데? 기아쌤은 안 오시세요? 썸더쌤인가? 아니 학년쌤. 학년쌤? 너네가 막 애교를 부리면 되지 않을까? 마음에 너무 M1 시간에 보는데? 다음 주 정도가 좀 적당히 보이는데 안 늦춰질까? 진짜로?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용만 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마 선생님이 기억이 날 거예요. 벡터의 기본 정리라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벡터의 기본 정리를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뭐 보자마자 연산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선생님 나눠준 요게 한 장짜리가 교과서 문제고 여러 장짜리가 수능 특강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도형이 있는 문제 있죠. 특히 삼각형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도형이 있는 문제들은 다 기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기본 정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교과서에 있는 첫 번째 문제 표준 문항 6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O구, 여기가 A구,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어서 P에서 Q를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자, P는 A의 중점이고 Q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인데 벡터 PQ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잘 봐.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보시면 이미 기준을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해놨냐면 벡터 O에서 A를 향하는 벡터는 벡터 A라고 쓰고 O에서 B를 향하는 벡터는 벡터 B라고 쓰자. 이걸 문제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O가 기준이 되는 거고 이 기준을 통해서 두 개의 기준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내분점 위치 벡터가 들어가면 선생님이 요전 시험 때는 다른 방향이 남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O하고 A하고 B는 위치가 잡힌 거고 걔네 말고 또 다른 점 누구하고 누가 나오죠? P하고 Q가 나오죠. 걔네의 위치 벡터를 찾는 거야. 그러면 기준이 O고 P하고 Q의 위치 벡터니까 기준인 O에서 P를 향하는 거랑 기준인 O에서 Q를 향하는 벡터가 오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봐봐. O에서 P를 향하는 벡터는 P의 위치가 O의 선상에 있으니까 O에서 A를 향하는 벡터랑 방향이 어때요? 같아요. 근데 O에서 Q를 향하는 벡터는 방향이 다르죠. 이 빨간색 벡터들하고. 그래서 얘가 좀 더 쉬워요. 얘가 중점이잖아. 그러면 O에서 P를 향하는 벡터는 O에서 A를 향하는 벡터의 얼마겠어요? 절반이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2분의 1 벡터 A 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O에서 Q를 향하는 건 방향이 다르죠. 대신에 나와 있잖아. A, B를 몇 대 몇으로?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러면 Q는 뭐가 되는 거야? 내분점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5가 시작이니까 벡터 5B 1 곱하기 벡터 5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의 벡터 5A는 벡터 A 3분의 2의 벡터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끝났어요. 해봐요. 왜 끝났냐? 자, 우리는 뭘 구하는 문제예요? 벡터 PQ를 구하는 문제죠? 봐봐. 우리는 기준을 뭘로 놨어요? 5로 놨죠. 그러니까 모든 벡터는 5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벡터 PQ는 뭘로 시작을 해? P로 시작을 해. 그러면 안 돼. 벡터 PQ는 시작이 뭐가 되게 만들어야 돼? 5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다른 벡터로 시작하면 빼기를 쓰시면 됩니다. 빼기는 말이야. 뒤에 거부터 옵니다. 뒤에 거부터. 시작점을 내가 5로 바뀌어서 벡터 OQ-OP라고 쓸 수 있어. 이게 빼기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벡터 PQ가 있는데 나 시작점을 5로 써야 돼. 그러면 OQ-OP라고 쓰면 돼. 나 시작점을 A라고 해야 돼. 그러면 벡터 AQ-AP라고 쓰면 돼. 아니야, 난 시작점을 B라고 해야 돼. 그럼 벡터 BQ-벡터 BP라고 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어, 빼기는. 이해가요? 근데 나는 지금 시작을 뭘로 만들어야 되니까? 5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끝났잖아. 벡터 OQ는 누구야? 벡터 OQ는 3분의 1 벡터 A 플러스 3분의 2 벡터 B고 마이너스 OP는 2분의 1 벡터 A야.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면 6분의 1 벡터 A, B는 계산할 게 없죠? 이렇게 해서 얘가 답이야. 그러면 M하고 N이 나오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기본 정리야. 알았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 말한 것 같고 와닿지 않을 테니까 요거 영상 오늘 바로 올려줄 테니까 한두 번 정도는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준 벡터 만드시고요. 삼각형 위에 점들이 더 찍힐 거예요. 그 점들의 위치 벡터를 잡아주는데 P처럼 기준 벡터와 방향이 같으면 쉽게 나올 수 있지만 Q처럼 방향이 다르게 나오면 내분이라든지 외분이 되어 있을 테니까 내분, 외분 공식을 써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나? 그러면 이 빼기만 이용했을 때 문제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뒷장에 가시면 예제 1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풀었을 때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제 1번이 들어가지 않냐? 시험 범위에?
나한테는 레벨 1이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예제에서 나왔다 하지 않았어? 아 그거 아직 교과서에서 나온 거예요. 아, 수능 특강 예제는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수능 특강 예제는 넘어갈게요. 왜냐면 수능 특강 예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면 저기로 갈게요. 레벨 1. 2장 넘어가시면 레벨 1 문제가 나와요. 어우, 얘는 너무 똑같다. 1번 문제 너무 똑같다. 그치? 같이 해볼까? 그냥 똑같다. 자, 레벨 1에 1번 문제입니다. 1번. 너무 똑같아. A, B, C가 있고요. 여기가 N, 얘네 둘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E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어요? 자, 근데 문제를 봤더니 벡터 A2를 우리가 알고 싶은 문제는 벡터 A2를 A 곱하기 벡터 AB 더하기 B 곱하기 벡터 AC로 표현을 하래요. 그럼 보통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끔 나와 있는 얘네가 기준이 되는 벡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하나는 벡터 A에서 B를 향하는 거고 하나는 벡터 A에서 C를 향하는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기준이 어디로 맞춰져 있어, 현영아? 기준이 A로 맞춰져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된 거야. 그냥 선생님이 얘네를 편의상 벡터 A, 벡터 B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그냥 얘네가 기준인 거야. 그러면 A하고 B하고 C는 위치가 됐고 누가 남았어? M하고 E가 남았지? 맞아? 그러면 M의 위치 벡터 기준이 A니까 AM, E의 위치 벡터 기준이 A니까 벡터 AE 이 두 개를 계산해야겠지? 맞아요? 자, AM은 뭘까요? AM은 AB와 방향이 같고 M이 중점이니까 AB의 절반이겠죠. 그 다음에 E는 뭘까요? 점 E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CM을 몇 대 몇으로? C하고 M이야. 참고로 봐봐. C하고 M을 몇 대 몇으로? 1대 2로. 얘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쭉 뻗어가서 2가 되는 거야. 만난 게. 그지? 맞아요? 봐봐. C하고 M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있거든? 걔를 A가 통과해서 BC랑 만난 점이 2야. 그러니까 2는 아직 잠깐 못 구하고 얘부터 구해야겠지. 얘부터. 자, 그럼 얘가 선생님이 P라고 할게요. 그럼 벡터 AP를 구할 건데 벡터 AP는 뭐라고? 누구하고 누구를? C하고 M을 1대 2로 내분하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벡터 AM 2 곱하기 벡터 AC가 되는 거지. C하고 M을 1대 2로 내분하니까. 맞아? 됐어? 자, 그럼 벡터 AP는 3분의 1 벡터 AM 3분의 2 벡터 AC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봐봐. AM은 여기 나왔잖아.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벡터 AP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6분의 1 벡터 AB 더하기 3분의 2 벡터 AC가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 봐. 잘 봐. 그러면 선생님 저희는 A2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봐봐. 봐봐. P까지는 구했지. 근데 2까지는 이거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길이가 있을 때 얘가 길이가 얼마야? 몇 배 더 길어? 알 수는 없지. 하지만 얘가 이렇게 뻗어간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방향은 A에서 P로 가는 거나 A에서 E로 가는 거나 방향은 똑같잖아. 근데 몇 배 더 긴지만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실수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벡터 A2는 이 녀석에다가 적당히 곱해주기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벡터 A2는 6분의 K 벡터 AB 3분의 2K 벡터 AC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커지냐면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요거가 들어가는데 지금 C하고 E하고 B가 일직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보시면 벡터 A2를 벡터 AB와 AC로 나타낸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E, B, C가 일직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일직선상에 존재하려면 하나의 벡터를 다른 두 벡터로 표시했을 때 이 성분의 합, 이 곱해지는 개수의 합이 1이어야 됩니다. 6분의 K 더하기 3분의 2K가 1이어야 됩니다. 이게 성질입니다.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 그러면 6분의 5K가 1이니까 K는 5분의 6이 되는 거고요. K에다가 5분의 6을 쓰시면 5분의 1 벡터 AB 5분의 6을 쓰면 5분의 4 벡터 AC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B는 얼마야? 5분의 1에서 5분의 4를 빼니까 A-B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지. 지금 문제 1번과 수능 특강 레벨 1의 1번은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레벨 1의 1번이 조금 많이 어렵죠. 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알겠죠? 잘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본 정리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 풀이는 똑같이 시작했어요. 기준 벡터가 두 개로 나와 있었고요. 그쵸? M은 중점이라서 2분의 1 똑같이 했어요. 그쵸? 근데 얘가 나온 게 아니라 요 점부터 나왔어요. 얘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요 점부터 정했는데 이 점이 C와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 C하고 M에 대하여 내분점 공식을 썼고 3분의 1 AM 더하기 3분의 2 AC인데 AC는 괜찮죠. 여기 들어가는 녀석이니까. 근데 AM은 들어가는 녀석이 아니잖아. 그래서 AM 여기 써놓은 거. AM은 2분의 1 AB니까 여기다가 넣어줘서 AP가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기억하는 거야. 다른 거야. 뭐가 다르냐. AP는 AE와 방향이 똑같은데 AE가 AP보다 몇 배 더 긴지만 모르는 거니까 AP에다가 여기 AP잖아. 그치? AP에다가 적당한 수만 곱해주면 AE가 되겠다. 근데 이 적당한 수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AE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얘를 전개했을 때 마지막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 E하고 B하고 C로 나타내는 거야. A는 기준점이니까 E하고 B하고 C로 나타내는데 E하고 B하고 C는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이게 일직선상에 있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개수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한다. 이해가요? 자, 요게 성립하는 건 점 B, E, C가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게 성립해야 돼서 K 값이 나오고 여기다가 K 값만 대입해서 답 찾고 B-A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위치 벡터 잡고 기준 벡터 잡는 것까지는 똑같이 나온 거예요. 알았나? 됐어요? 자, 그래서 도형 문제들 도형 문제들 나오면 다 요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내적이 곱하기를 대체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적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A 내적 A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 A하고 A는 같은 벡터니까 요게 벡터 A면 얘도 같은 벡터니까 두 벡터는 겹쳐져 있잖아. 그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겠어? 0이지. 이루는 각이 없지. 그럼 얘가 0이 되지.
코사인 0은 얼마죠? 1이죠. 그럼 얘가 1이죠. 그래서 결론은 같은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걔는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가요? 내적은 곱셈 공식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의 성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벡터 A 더하기 2B의 크기가 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요 녀석을 제곱할 수 있어. 그럼 얘를 제곱했으니까 얘도 뭐가 돼? 제곱이 되겠지. 맞아? 맞아? 근데 얘를 제곱하면 크기의 제곱은 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녀석은 벡터 A 더하기 2B의 내적 벡터 A 더하기 2B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가 마치 뭐랑 똑같냐면 A 플러스 2B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A 플러스 2B 제곱하면 뭐 나오죠? A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4B제곱이 나오지.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을 제곱하면 A제곱이 먼저 나오지. 제곱은 크기 제곱으로 써지고요. 4AB가 나오지. AB는 내적으로 써져요. 그래서 4A 내적 B 이렇게 써지고요. 4B제곱이죠. B제곱은 역시 크기 제곱으로 써지게 됩니다. 요렇게 식이 전개가 돼요. 알겠나? 그래서 요거 외우세요. 앞으로 어떤 뭐 A 더하기 2B,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을 크기가 얼마야 라는 식이 나오면 무조건 제곱을 하는데 이걸 제곱할 때 이 A 플러스 2B의 제곱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근데 제곱은 크기 제곱으로 쓰고 AB는 내적으로 쓴다.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제곱하면 어떻게 쓰겠어 현영아? A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 제곱은 크기 제곱으로 쓰고 AB는 내적으로 쓰고 제곱은 크기 제곱으로 쓴다. 이렇게.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울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울게요. 자, 요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육각형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과 육각형밖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각형도 나올 수 있는데 사각형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보통 삼각형 아니면 육각형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육각형이 이렇게 나오면 정육각형이지 당연히. 정육각형 비웃지 말고 시끼야. 손으로 그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자, 대각선을 모두 이으세요. 대각선을 모두 이으면 정삼각형 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각형도 실질적으로는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육각형도 기준이 2개만 잡으면 되는 거야. 자, 기준 2개가 지금 선생님 4페이지에 6번 레벨 1에 6번 풀려고 하는데 기준이 딱히 문제 나와 있지 않네요. A, B, A, E 이렇게 되어 B, E 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아무거나 2개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하나 벡터 A라고 잡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하나 벡터 B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남아요. 요 방향이 남아요. 그래서 요 방향을 벡터 C라고 하고 맞아? 자, 그러면 벡터 C는 남는 방향이니까 벡터 A와 B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C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볼 수 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벡터 A 그 다음 벡터 B 그래서 벡터 C는 벡터 A 플러스 벡터 B로 표현이 가능하다.
육각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보세요. 자, A2는 뭘까요? A2. 참고로 A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어요. 그럼 벡터 A2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B만큼 갔다가 C만큼 가면 되겠죠. 벡터 B 플러스 벡터 C죠. 근데 벡터 C는 누구예요? A 플러스 B죠. 벡터 B, C는 벡터 A 플러스 벡터 B죠. 그러니까 벡터 A2는 벡터 A 플러스 2배의 벡터 B가 되는 거고요. B2는 뭘까요? B2는 그림이 살짝 꼬아져 있는데 참고로 B2는 B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림이 내가 그린 거랑 여기 그린 거랑 조금 달라요. 살짝 틀어져 있어. B2는 이렇게 가는 걸 뜻해요. 그럼 벡터 B2는 뭐랑 똑같아요? 벡터 B2는 2배의 벡터 B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EAE 더하기 B2는 뭘까요? EAE 더하기 B2. 그러면 A2가 2배니까 2배의 벡터 A 더하기 4배의 벡터 B겠죠. 거기에 2배의 벡터 B가 더해지는 거지. 그럼 뭐가 돼? 2 벡터 A 더하기 6 벡터 B가 되겠지. 맞아?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 이 녀석의 크기의 제곱으로 되어 있지.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얘를 제곱하는 거야. 2A 더하기 6B의 제곱이야. 그럼 뭐가 나와? 4A 제곱 10이니까 24AB 36B 제곱이 나오지. 이거 구하는 문제야. 그치?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정육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요? 루트 3.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벡터 A의 크기가 얼마인 거예요? 루트 3. 벡터 B의 크기도 얼마인 거예요? 루트 3. 맞아요? 그러면 A제곱 얼마인 거예요? A제곱 3. B제곱도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예요. 그러면 AB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정육각형 있으면 요 둘이 요 한각의 크기가 60도잖아. 지금 내가 기준을 A하고 B를 이렇게 놨으니까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야? 120도. 그러면 벡터 A 내적 벡터 B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이 되는 거죠. 그럼 벡터 A의 크기는 루트 3,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3,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3, 2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36 곱하기 3이 됩니다. 12 칙 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36 더하기 108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72 10이랑 72 더하니까 얼마? 84가 답이 되는 거지. 다 기본 정리예요. 도형 문제는. 알았나? 아마 여러분 요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뒷점을 못하는데 7, 8, 90을? 네. 아니 내가 아니라 너는 수행평가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냥 끝내면 안 되잖아. 됐어요? 됐어요? 아마 요 앞에 선생님이 뛰어 넘어간 것들은 쉽게 풀려요. 많이 모르면 물어봐요. 또 풀이도 쉬우니까.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벡터가 내적을 이용해서 수직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수직. 우리 수트에서 수직은 뭐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제일 많이 썼지. 그치? 벡터에서 수직은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예요. 그래서 8번 보시면 8번 벡터 A는 3,2x 마이너스 1 벡터 B는 마이너스 x, 인데 얘네들이 수직이래잖아. 그치? 그러면 벡터 A 내적 벡터 B를 하시면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이 계산이 얼마다? 0이다. 이게 끝이야. 겁나 쉽지? 그치? 이게 끝이야. 뭐만 외우고 있으면 수직 조건. 벡터에서 수직은 내적이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x 마이너스 2가 0이다. x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래서 x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7번. 누구하고 누가 수직이야? 벡터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3B가 수직이지. 얘하고 얘가 수직이지. 그럼 수직이니까 얘네가 내적하면 얼마다? 0이다. 근데 선생님이 이 내적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전개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A 내적 A야. 그럼 뭐가 되겠어? A 제곱이 되는 거야. A 내적 마이너스 3B야. 그럼 마이너스 3AB니까 마이너스 3A 내적 B. 이렇게 하면 AB야. 플러스 A 내적 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B 제곱이네. A의 크기는 2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4.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내적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B의 크기는 1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근데 이게 0. 그럼 얘가 넘어가면 2A 내적 B는 4 빼기 3이니까 1이고 A 내적 B가 2분의 1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A 내적 B 공식이 뭐라고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고요. A의 크기는 2, B의 크기는 1,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가 또 한 번 나눠지니까 4분의 1이 나옵니다. 7번하고 8번은 쉬운 내용이에요. 벡터의 내적, 수직은 벡터의 내적이 0이다 라는 것만 이용하시고, 요거 전개한 거 이해 가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3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아, 저번에도 9번하고 10번 못했는데 9번하고 10번은 내가 뭐 따로 하든지 해줄게요. 알겠나? 네. 난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을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좀 쭉 풀어보세요. 알았지?